이번 주 서울 청약단지 특징은 구축밭 가운데 신축입니다. 한 곳은 안전마진이 있고 두 곳은 없으나 생활권 환경 고려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최근 서울 청약단지 중 안전마진이 없어도 이 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만 해도 제법 많이 몰렸었죠. 물론 경쟁률보다 중요한 게 계약률인데 모두 완판될 만한 경쟁률이죠. 세 개 단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구축밭에 신축이 좋으실까요? 신축밭에 구축이 좋으실까요? 사실 양자택일로 답을 내리기엔 모두 각기 다른 상황과 고려 요소가 있지만 이상형 월드컵과 같은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어 주변 모두 빌라나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있는 곳 사이에 생기는 신축 아파트 이사 갈래? 모두 신축 아파트인데 가장 좋은 입지에 구축에 살래?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단지 청약정보 보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찍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살펴볼 단지는요, 보통 단지에 역 이름이 있으면 역세권인 경우도 있지만 비역세권인 경우도 많죠. 강서구에서 9호선 라인하면 김포공항이나 마곡나루, 가양역 등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그 가운데 등촌역 역세권으로 주택 재건축에서 신축으로 탈바꿈하는 힐스테이트 등촌역입니다. 청약 일정은 12월 5일 특공 시작으로 해서 6일에 1순위, 12월 13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고요. 청약 전 고려해야 할 점은 전매 제한 1년이고요. 해당 지역은 서울시, 그 다음 기타 지역 1순위는 수도권에 해당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이렇고요. 이자 후불제입니다. 단지 정보로 넘어가면요,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으로 12개 동입니다. 세대수 대비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 동호수가 좀 많은 편이죠. 지하 5층이라는 건 지대 높낮이가 있어 봉제산 줄기와 백석중역 부지가 조금 높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약 50% 일반 분양의 선호 높은 5984 타입으로 구성되는데요. 총 543세대 중 조합 238세대이고요. 임대 및 보류지 31세대 제외하고 일반 분양은 274세대입니다. 특공 135세대, 일반 139세대입니다. 59 타입에서는 A 타입, 84에서는 A-연 타입이 물량이 가장 많죠. 분양가와 발코니 장비 포함해서 59 타입은 약 11억 중반, 84 타입은 약 14억 중반이고요. 나머지 유상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과 가전, 가구, 바닥 마감재, 현관, 욕실, 기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다세대 다가구는 물론 주택 밀집 지역이 등촌동이 주로 많이 있는데요. 노후도 및 재건축 의지가 있는 주택들이 십시일반 모여 흔치 않은 주택 재건축이죠. 일전에 다뤘던 DH 방배나 방배동 주택 재건축 외에는 보기 쉽지 않죠. 입지로 넘어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등촌역이 역세권 거리로 400~500m 거리밖에 안됩니다. 등촌역도 9호선으로 여의도 강남 접근성이 좋죠. 물론 급행은 정차하지 않지만 바로 한정거장 앞으로 이동하여 염창역에서 환승시 갈아탈 수 있고요. 물론 출퇴근 시간대 밀집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완행 기준 도어투도어 감안하면 강남까지 약 50분, 급행 환승 시간까지 맞추면 40분 정도까지 가능한 이점은 있죠. 당산역 환승통행 2호선으로도 시청이나 종로 광화문 쪽은도 괜찮은 교통편이고요. 여의도는 이미 지나가니 그보다 빠른 점이죠. 자차 이용 시 염창역 방향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꽤 정차 구간이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아니면 빠른 편이고요. 목동 방향으로 남쪽 방향 이동 시에 서부간선도로 진입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상권이 이미 크고 작게 목삼동, 목동깨비 재래시장과 함께 등촌로와 등촌역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단지를 끼고 동촌초, 백석중, 영일고가 모두 있는 학교 가까운 이점도 있죠. 다만 고교로 간다면 보다 대일고나 영일고보다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강서구를 선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등촌동 맞은편이 행정구역상 목동과 인접한데 만약 자녀 학원가를 보낸다면 자차 거리는 조금 있지만 목동 학원가 고려해볼 수도 있죠. 단지 배치도는 동간 간격이 조금 많이 좁은 편이죠. 주택단지들로 이뤄졌을 땐 이종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낮았겠는데요. 김포공항 주변 지역들도 고도 제한 및 최고층의 한계가 있죠. 용적률 감안해서 최도늪이야 사업성 고려한 세대수이다 보니 감안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84A 타입 물량이 많지만 주로 저층 배치라서 좀 아쉬울 수 있고요. 고층을 고려한다면 84BC 타입을 생각해야겠죠. 반면에 59A 타입은 고층도 혼재하고 있고요. 59B 타입은 워낙 세대수가 적다 보니 두 개 라인 모두 배정받습니다. 59A 타입은 3웨이 판상형이죠. 보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입이고요. 마통풍 가능한 구조이자 짧지만 디귿자 형태 주방을 갖추고 있네요. 59B 타입은 타워형으로 나란히 있고 거실 양창 구조가 아니라 조금은 아쉽지만 복도급 팬트리가 작지만 없는 것보다 낫죠. 84A 또 3웨이 판상형이고 앞서 본 59A 타입의 형님 타입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수치가 나와있지 않지만 84 타입 대비 다만 침실 3이 좀 작아 보입니다. 84B 타입도 3웨이 판상형이나 112동 타워형 배치에 있으며 작지만 창문 딸린 현관 팬트리가 위치합니다. A타입과 마찬가지로 침실 3이 조금 작아 보이죠. 84C타입은 타워형으로 침실 3이 조금 더 작고요. 복도 팬트리가 작게 위치하고 침실 1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작게나마 위치합니다. 구조면에서는 확실히 조합원이 가장 많이 선택한 84A 타입이 나은 것 같네요. 커뮤니티는 운동시설, 도서관 등 세대수 대비 소박하게 갇혀있고요. 견본주택인 모델하우스도 현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 시세는 등촌역 역세권 기준 신축들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동 롯데캐슬 마에스트로가 19년 4월 입주해서 410세대인데요. 59 타입은 약 10억 중반이고
84 타입은 약 12억 중반입니다. 염창동 이편세상 염창도 499세대로 19년 3월 입주한 단지인데요. 59 타입 약 11억 중반, 84 타입은 약 14억 초반이고요. 앞서 본 두 개 단지도 목재 1구역, 염창 1구역 주택 재건축에서 생긴 단지죠. 다만 지금 현재 사업 대상지의 조합원 매물은 보이지 않네요. 단지 분양가와 동배치 타입 봤을 땐 좀 아쉬울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유사 입지 대비 분명히 주변 신축 장점이 있을 만한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상 등촌 동기 중 지난 3개월 1년로 나열했을 때 03년 입주한 등촌 아이파크가 대장 역할을 하지만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들어오면 이제 바로 대장 단지가 바뀌죠. 9호선 서부라인에서 일자리 주요 지역 접근성 또는 신축 대단지 고루 좋은 것들은 이미 20억 언저리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강동구의 예도 그렇고요. 강남 3구 9호선 라인은 다양한 주거 형태지만 서초구 반포동 라인만 봐도 이미 4, 50억 원대가 넘죠. 영등포 당산 쪽만 봐도 유사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에 고루 갖춘 점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해당 구역도 사연이 정말 이렇게 많았는데요. 결국 18년 5월에 관리처분인가 받고 19년 3차 시공사 선정에서 최종 현대건설 품으로 갔으니 다행인 점도 있죠. 또한 등촌동 주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모아타운 추진되는 6개 구역이 있는데요. 이 단지들이 향후 따라서 신축 탈바꿈한다면 꽤 매력적인 요소들도 많은 입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지 살펴보면요. 창덕궁이나 창경궁 갔는데 근처 아파트 본 적 없는데 창경궁 옆인가 싶으신가요? 옆은 아니고요. 대학로와 낙산공원 넘어 한성대 뒤에 위치하는 단지입니다. 구축밭 가운데 신축이라면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삼선동의 삼성 5구역 재개발에서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청약 일정은 12월 9일 월요일날 특공 시작해서 10일에 화요일 1순위, 17일에 당첨자 발표 예정이고요. 청약 전 고려해야 할 점은 전매 제한 1년, 재당첨 제한이랑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단지 규모는 이렇습니다. 1223세대 중 일반 분양이 무려 509세대이고요. 입주 시기는 27년 4월 예정입니다. 이어서 입지 살펴보면 자연환경 역할하는 낙산과 낙산공원이 있고요. 인근에 작은 공원이지만 문화재도와 함께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습니다. 단지 북측으로 상권과 역방향에 성북천이 있습니다. 주요 상권거리는 조금 있지만 단지 가장 가까운 곳 기준으로 해서 한성대 입구역 방향이 북쪽입니다. 성북구 최대 상권이 성신여대 입구역까지 묶여있지만 한성대 입구역 대로변인 창경궁로 양옆으로 주로 삼성 골목시장이나 식당과 병의원 등도 꽤 많이 있고요. 역 기준으로 단지 북측에는 역세권이나 뒷동은 단차로 인해 오히려 마을버스 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은 대중교통 기준 강남역까지 1시간, 시청은 30분대, 여의도는 50분대 접근 가능한 입지입니다. 주변 학구는 배정받는 삼선초교는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요. 한선여중과 삼선중 배정받아서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이 전국 상위 3%이자 서울 상위에서 한 27% 정도 됩니다. 인근 학원가는 앞서 살펴본 최대 상권 내 약 200여 개 있고요. 이제 타입 살펴보면요. 5구 A타입은 재개발 구조이다 보니까 3베이 구조이죠. 다용도실이 큰 편이며 5구 타입에서는 3베이인 경우에는 팬트리 드레스룸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5구 B타입도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A타입과 차이점이라면 현관 입구 방향과 욕실 입구만 바뀌었을 뿐 주방의 구조가 디귿자로 빠지고 다용도실 공간이 조금 작아진 걸로 보입니다. 5구 C타입은 1단지의 모든 동의 모든 세대수가 일반 분양이죠. 타워형이고요. 아무래도 판상형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고 일반 분양 사업성 올리기 위함이니까요. 84 타입도 3베이 구조로 2단지, 3단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59 타입에 비해 당연하지만 공간이 넓어졌으나 안방, 화장대와 드레스룸은 다소 작은 편이고요. 뒤에 작은 발코니가 위치합니다. 84 타입임에도 아쉽지만 팬트리와 같은 보관 공간은 없죠. 세대수는 특공 249세대, 일반 260세대이고요. 59 C타입이 주력 평형이자 조합원 분담금과 사업성을 대체하는 타입이죠. 그럼에도 1인 가구 중 강북권역 출퇴근 내지 타워형 선호하는 1인 가구 지원자들도 꽤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서울은 아이파크나 이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 경쟁률도 1인 가구 신혼부부지만 무자녀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59 타입은 3개나 있고 84 타입도 140세대나 돼서 꽤 많은 편이나 평면도가 다소 아쉽죠.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각 타입별로 가격은 이렇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무상 제공이라고 하지만 분양가 포함이겠죠. 시스템 에어컨과 가전, 가구 마감재가 있네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이렇고요. 분양가와 납부비를 살펴봤으니 주변 시세 살펴봐야겠죠. 입주 10년 이내로 넓혀봤을 때 인근 신축단지가 4개 정도 있지만 입지의 차이가 있죠. 5구 타입 기준 약 10억 전후입니다. 보문 리슈빌은 보문역 초역세권이고 힐스테이트 창경궁은 소형단지, 보문 파크뷰 자이가 규모나 연식 고려하면 유사하겠지만 창신역에 더 가까운 역세권 단지죠. 인접단지들은 대부분 12년차 이상으로 연식의 차이로 인해 5구 타입, 74 타입 유사합니다. 보문역 파크뷰 자이 같은 느낌이겠죠. 앞서 봤던 한성대 입구역 초역세권 또 시공사로 추진 중인 동소문 2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와 동일한 시공사로 입지는 더 좋겠지만 신축으로 탈바꿈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현재 매물은 감정평가전이다 보니 8, 9억선이 가장 많네요. 현재 사업 진행 중인 단지 조합원 매물이 거의 없으나 급매등 나오더라도 유사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지는 보통 18층이고 일부 호수는 단차와 일조권, 용적률로 10층에서 12층이 많죠. 조합원이 중층 이상 대부분 선점하여 있기에 저층만 남은 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1단지, 3단지로 나뉘어 있고요. 운동시설과 독서실, 카페 등 무난하게 갖춰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점과 아쉬운 점을 꼽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먼저 아쉬운 점 살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차가 있고요. 현장 가보시면 상당하긴 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약간 등산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요즘 단차는 평탄하면서 엘베로 대부분 극복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쉬운 평면인데요. 59 C타입과 같은 타워형 그리고 84 타입을 보유하고 싶지만 저층 세대인 점이죠. 3베이의 수납 공간 부족하고 아쉬운 점 등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호수로 배치는 갈리는 역세권과 비역세권, 주변도로 꼽겠는데요. 세대수가 많은 관계로 배치받는 동호수에 따라 역세권과 비역세권, 언덕이 천차만별로 갈립니다. 역까지 나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입주 뒤에 일부 교통체증이나 신호대기 등으로 약간의 답답함을 호소할 수는 있겠네요. 그럼에도 반면에 장점으로 꼽는다면 구축바대 신축이겠죠. 주변 띄엄띄엄 있는 오래된 구축 제외하면 구축으로 둘러싸여 있죠. 언덕이 뭐다 싫다 해도 기존 강북권 뉴타운 사례들 일부만 보아도 신축이 귀하죠. 두 번째는 같은 금액 대비 너무 비싸지 않을까 싶으실 거예요. 84 타입의 14억을 여기 태워라고 하지만 결국 자금 여력 당장 안 되거나 보다 어려우니까 청약으로 도전하는 수요죠. 수도권 기타 지역으로 전월세만 거주하다가 만약에 서울 입성 고려하는데 방법 중 하나라고 봅니다. 계약금 10%랑 중도금 2회 이상 잔압 여유분만 보유한 가구라면 지원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북권역 출퇴근 수요자 이점인데요. 인근 일자리가 있다면 강북권역인 종로, 광화문, 시청 등의 일자리가 있으면 보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의도 강남권 출퇴근 구성원이라면 영등포나 2번 유사 청약단지인 앞서 본 1스테이트 등촌역과 같이 강서구 9호선 라인이 더 나을 수도 있죠. 환승 없이 9호선 급행으로 신논현 내지 환승통에 이동이 편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단지입니다. DLNC의 브랜드 이편한 세상도 있지만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있죠. 아크로 하면 한강 라인 따라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보셨을 단지가 많은데요. 한강변은 아니지만 영등포에 아크로 타임스퀘어도 있고 영등포 아크로처럼 일찍이 선정되어 추진했고 방배 3익 아파트로 방배동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아크로 리츠카운티입니다. 청약 일정은 12월 9일 특공을 시작으로 10일에 1순위, 18일에 당첨자 발표되고요. 청약 전 고려해야 할 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서 전매 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은 없고요. 단지 규모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보니까 총 707세대 중 일반 분양 140세대인데요. 입주 시기는 27년 10월 예정이고요. 707세대를 보니 특전사의 707이 생각납니다. 입지 살펴보면 자연환경 역할하는 우면산과 방배근린공원도 머지않은 곳에 있고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고북저, 역경사로 이루어진 곳이다 보니 지하주차 단차가 있겠네요. 주요 상권 거리는 조금 있지만 2호선 방배역은 500m 이내의 역세권이고요. 강남역까지 15분, 여의도와 시청은 30분대로 주요 업무지구 모두 30분 내에 출퇴근 가능한 입지입니다. 주변 학번은 배정받는 서울 방일초교가 거리는 좀 있지만 인근 중학교를 거쳐 특목고 자사고 진학률 기준으로 전국 상위 1%죠. 서초중도 전국 상위 8% 될 만큼 확실히 높습니다. 학원가는 서울고 앞쪽 서초동이지만 학원가도 꽤 있고요. 내방역 지나면 방배동 몇 개 학원가들이 모여있죠. 실제로 방배동 거주하시는 자녀 있으신 지인분께 여쭤보니 일부는 대치동으로 학원 픽업하시더라고요. 인근 상권은 단지 앞에 주민센터 뒤로 몇 개의 요식업 그리고 방배역과 학원가 쪽에 주로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자차 이용 시 홈플러스 서울 남현점이나 신세계 강남등도 가까운 편이죠. 이어서 타입 살펴보면요. 44 타입은 투룸 형태로 흔히 소형 평형에서 보는 구조입니다. 각 층마다 3세대씩 위치하고 101동과 103동에만 있습니다. 59 타입은 재건축임에도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빠졌죠. 앞서 두 개 단지와는 다르게 수납 공간 또한 문 옆에 붙어있지 않고 각 공간 하래에서 장점으로 보이고요. 드레스룸과 현관 팬트리까지 갖추고 있어서 59 타입에선 다 갖춘 팔방미인 같은 가장 선호도 높은 구조이죠. 75A 타입도 59 타입의 확장형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관 팬트리랑 드레스룸이 더욱 커졌죠. 또한 거실에 발코니가 있는 점이 보입니다. 75B 타입은 A 타입과 거의 유사하지만 수치가 나와있지 않아 조금 아쉽습니다. 육안상 평면도 보면 현관 팬트리가 미세하게 큰 걸로 보이고요. 발코니만 없는 점으로 보면 되겠네요. 84D 타입은 판상형 같은 타워형이지만 포베이 형태로 실외기실이 빠져있고요. 침실 3회 옆으로 창이 빠져있습니다. 또한 주방이 2개의 창으로 마통풍 역할은 하겠네요. 공용 팬트리와 드레스룸은 나란히 있는 것으로 보아 드레스룸이 기존 평균 84 타입에 비해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다고 육안상 보입니다. 144 타입은 단 2세대로 펜트하우스 타입이죠. 개인적으로 분양받고 싶은 타입이네요. 방 4개와 현관에서 2개의 팬트리와 주방으로 연결되는 구조, 그리고 3개의 테라스까지 넉넉하게 있습니다. 특공은 69세대, 일반은 71세대이고요.
5구 타입이 주력 평형이죠. 경쟁률이 최소 300대 1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 언급했던 최근 분양단지들도 1인 가구나 신혼부부지만 무자녀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7584 타입 모두 고가점자 통장 지원이 상당하겠네요. 배정 물량 자세히 살펴보면 59 타입은 약 30세대고 자금 여력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겠고요.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각 타입별로 이렇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타입별로 대략 1,400만원대이고요. 물론 44랑 144 펜트 타입은 제외입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가구, 주방, 현관, 거실 등 유상 옵션 항목이 상당해서 선택하다 보면 그랜저 한 대 값은 그냥 예상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은 이렇고요. 참고하실 점은 중도금 6회차가 잔압입니다. 즉 타입 분양가의 10%는 또 따로 내야 함을 알고 있죠. DSR 소득이나 문제없이 여유자금 30% 이상은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20억이면 7억 이상 정도만 보유하면 됩니다. 분양가와 납부 비율 살펴봤으니 주변 시세 살펴봐야겠죠. 입주 15년 이내로 넓혀봤을 때 배정 초기 옆인 방배 서리풀 2편한 세상은 10년도에 입주한 496세대인데요. 59 타입 약 17억 중반, 84 타입 약 26억 중반이고요. 바로 옆에 방배동 방배 아트자이는 18년 입주한 353세대 단지인데요. 59 타입이 약 19억 중반, 84 타입이 약 24억 원 선인데요. 그리고 맞은편 방배 3동의 주변 대장인 방배 그랑자이가 21년 입주 758세대입니다. 해당 단지랑 규모도 유사하고요. 59 타입이 약 19억 원, 74 타입이 약 25억 원, 84 타입이 29억 중반입니다. 분양가 대비 59 타입은 최소 2, 3억 원, 75 타입은 약 5억 원, 84 타입은 약 4억에서 8억 선의 안전마진이 있죠. 물론 타입과 동호수 배치로 인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하이엔드랑 신축의 힘은 있겠죠. 타입 배치는 대략 이렇고요. 현재 일반 분양에는 없지만 110, 121, 138 타입은 배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수는 44, 59, 75A 타입은 중층, 고층도 배정 가능합니다. 나머지 물량은 적으니까 뭐 저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9A 타입 경쟁률은 상당하겠네요. 커뮤니티는 스카이 라운지와 각종 운동시설, 카페, 사우나, 키즈 라운지 등 예정이며 모델하우스는 11월에 오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방배동에서는 강남 입성에 엄청난 물량이자 대여였던 DH 방배가 있었습니다. 69점 통장이 수두룩하게 지원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레미안 원펜타스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놓치신 분들, 고가점자 통장 가구나 자금 여력 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죠. 이거 떨어지면 또 레미안 원페를라. 방배동도 평당 1억 클럽이 머지않았네요. 한때는 1억 클럽은 한강변만 생각했었는데 본래 부촌 내 방배동으로 인식하는 설해마을과는 좀 결이 다르더라도 업무지구의 접근성이나 생활 인프라 등을 감안하고 방배동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므로 앞으로 서울 신축 공급이 물량 더 기해지는 만큼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써 금주 청약 예정인 세계단지 청약 정보 살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